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357페이지 공작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작물은 올해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기출된 바 있습니다. 공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인데요. 박스 안에 보시면 옹벽, 담장, 옹벽은 뜻 아까 말씀드렸죠. 강고탁, 강고판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공작물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만든다, 이걸 축조를 합니다. 축조. 뭐라 한다? 축조. 조자가 만들 조거든. 쌓아서 축, 만들 조에서 만들어서 쌓는다. 쌓아서 만든다. 이걸 축조라고 그래. 이 축조를 할 때 바로 관청에다가 신고를 미리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다 하는 게 아니고 이 규모에 해당하게 될 때만. 예컨대 담장의 경우는 여러분이 이렇게 담장을 축조한다, 쌓는다. 그럴 때 나정도의 키 정도로 쌓으려고 한다. 그때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2m를 넘게 축조할 때만 신고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몇 미터요? 2m. 2m까지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2m까지는 신고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축조하면 되는 겁니다. 법에서 규제하지 않습니다. 2m를 넘게 축조할 때만. 넘는다 이게 초과거든요. 그래서 2m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때 신고를 어디다 하느냐? 그 축조하고자 하는 지역을 권하고 있는 바로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동그라미 2번 나와 있죠? 동그라미 2번면 5명을 줄 거 봐요. 동그라미 2번 찾았나요? 5m 밑줄 닦으시고 거기에다 갖다 공작물 축조 신고서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네들이 신고서 수리할 때 바로 설계도서 첨부서 내면은 바로 축조 신고했다라고 증을 줘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신고 필증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신고 필증. 동그라미 3번 나와 있죠? 공작물 축조 신고 필증 이렇게 돼 있죠. 필이 뭐냐? 필증할 때 필이 뭘까요? 한자로. 모르겠죠? 마치다 필입니다. 한자로. 마쳤다. 신고 마쳤다라는 증서를 주는 거예요. 이걸 신고 필증 그래. 필이 뭐다고요? 마치다 필. 그래서 신고 마쳤다라는 증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축조 신고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자, 그건 가볍게 보시고 여기서 알아둘 것은 박스 안에 있는 수입니다. 박스 안에 있는 수치를 우리가 아는 게 시험 공부예요. 그 밑에 있는 거 백날 읽어봐야 시간 낭비고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은 야, 옹벽과 담장을 축조할 때는 몇 미터 넘게 축조할 때만 신고하느냐? 2m. 강고탑하고 강고판은 몇 미터 넘게 축조할 때만 신고하느냐? 4m. 이렇게. 그리고 시험에서 3m로 강고탑을 축조할 때는 미리 신고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신고할 필요 없죠? 4m 넘을 때만 신고하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숫자하고 그 공작물을 엮어놓은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데요. 뭐 이거 외우지 말라고 그랬죠. 지금 배운다고 하면은 좀 힘드니까 그냥 읽어두세요. 알겠죠? 담장과 옹벽은 두 자니까 2m. 2m 넘을 때는 신고한다. 담장, 옹벽 몇 미터 넘을 때 신고한다? 2m 이렇게. 강고탑, 강고판은 4m. 태양 에너지를 위한 발전 설비 줄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옹벽 담장 줄 것이고 강고탑 강고판 줄 것이고 태양 에너지를 위한 발전 설비까지 줄 것이고 굴뚝 장식탑 기념탑 밑에 철탑 찾아가 줄 거예요. 입고 가면 거기다만 그리고 고가수지에다 줄 것이고 고가수지가 뭐냐면은 고가수지할 때 수는 알겠죠? 수가 한자로 뭘까요? 고가수지할 때 수는 물수. 그 정도 알고 계시죠?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자, 그 다음에 조는 모를 거예요. 조는 물탱크 조예요. 그래서 물탱크를 수조라 하면 돼요. 뭐라 한다고요? 물탱크. 그래. 고가수조. 물탱크. 물탱크. 그래. 그 다음에 그 기계식,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예백이 없는 거. 지하 대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거 이렇게 제목을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이렇게 써놓으세요.
제목을 박스 위에다가 축적 신고 대상 공작물. 그래. 자, 옹벽하고 담장은 몇 미터 넘게 축제할 때 신고하는가? 2미터. 그 다음에 광고탑, 광고판은 몇 미터 넘을 때 축제하는가? 4미터. 이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참고하세요. 그 화투판을 벌렸는데 이용담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용담이가 4광을 했네요. 4광을. 몇 광 했다고요? 4광. 이렇게. 이용담이가 4광을 했습니다. 이 화투판에 광 몇 개 깔아놓고 싸울까요? 오,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래요? 맞습니다. 5개 중 4개를 했으면 대단한 거죠. 그래? 이용담이가 4광을 했습니다. 4광을 해가지고 기분 좋아서 오, 태양이시여 이렇게 합니다. 그게 나오죠. 오, 태양이시여 이렇게 할 것도 없잖아요. 보니까 그냥 읽으라고 쭉 편하게 써놓고 읽어보시고 또 외우지 마시라고 해서 그냥 편하게 이용담이가 4광을 해서 오, 태양이시여 이렇게 한번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팔까 흔들어버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누구한테 파느냐? 육굴 장계철에게 팔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육굴 장계철에게 팔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6m를 넘는 굴뚝, 장식탑, 기념탑, 철탑, 팔고 8m를 넘는 고가수 이렇게 돼 있죠. 편하게 그냥 읽어 가세요. 지금 외우지 마시고 알겠죠? 내년도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지문으로. 올해는 한 문제 나왔는데 지문으로 그냥 옹벽을 축제할 때 2m로 축제할 때는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2m까지는 신고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넘을 때만 신고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 8m 이하 그거 하나 나오는데 8m 이하로서 철골 조립식 기계식 주차장 있죠? 그래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예비이 없는 거 무엇이 없다? 예비이 없는 거 이것은 8m 이하예요. 8m 그것만 이해가 납니다. 나머지 다 넘는데 이것만 이해가 나요. 8m 이하로서 바로 이하로서 8m 이하로서 예비이 없는 주차장이 있죠. 철골 조립식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예비이 없는 거. 그건 그냥 한 번씩 읽어보세요. 8m 이하로서 그 철골 조립식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예비이 없는 거. 그 다음에 바닥 30지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바닥 30지. 바닥 30, 바닥 면적 30.2 넘는 지하대표.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정도를 가볍게 받으세요. 그냥 편하게 읽어보시고,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렇게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358페이지, 가로 3번 봅시다. 대지. 지금 우리는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나요? 건축법이다. 그래서 지금 건축법에 나오는 용어의 뜻들을 보고 있는데 건축상 대지란 게 뭐냐 그러면 대지란 대지 앞에는 이를 숨어 있어요. 그래서 한계의 대지란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계의 대지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누어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그런 필지 경우는 말이죠.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이상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을 거요. 그쵸 있죠. 단서를 좀 읽어두세요. 단서. 있다 없다 있다 이 말. 있다. 자 다음에 또 자세히 하겠는데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게요, 이렇게 하나의 대지를 준비했다. 이때 이 하나의 대지 면적이 특정돼야, 하나의 대지 면적이 특정돼야 여기에 건폐를 적용하여 가지고 이 안에 확보 가능한 건축 면적도 정하고 건축 면적 크기도 정하고 또 건축 면적 확보해서 층층이 올 때 각층 바닥 면적계인 연면적 규모도 적용해서 건물을 올려가는데요. 각층 바닥 면적계, 이걸 연면이라 하죠. 이 연면적 크기를 규제하자는 것은 용적률이죠. 용적률. 대지 안에 확보 가능한 건축 면적 크기를 규제하자는 것이 건폐율이죠. 그래,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을 비로 말한다? 건축 면적의 비율. 비율은 계산할 때는 100% 써주면 되죠. 그래,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했죠. 그래, 이 대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이 대지에 적용하고 있는 건폐로 채는 50배 이하다라고 한다면 이 대지 소재는 건축 면적 확보할 때 최대 얼마까지만 확보할 수 있는가? 500제곱미터까지만. 그렇죠? 이걸 초과하면 건폐를 초과하는 것이 되어서 위반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만약 건폐를 채둔다가 20% 이하다 그러면 건축 면적은 200제곱미터까지만 확보할 수 있고 나머지 800은 빈 땅으로 나눠야 되죠. 건축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이 대지의 건폐로 채둔도가 90%까지 허용된다 그러면 건축 면적을 900제곱미터까지 확보할 수 있죠. 빈 땅으로 100만 나누면 되죠. 이게 건폐 제도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은 바로 주어진 대지 속에서 확보 가능한 최대 연면적 크기를 규제하자는 것이라고 그랬죠.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 곱하기 100% 하면 되죠. 아시죠? 이때 연면적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하나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는 그 건축물에 이런 면적이 있다면 그 면적을 제한다. 지주, PP제 생각나요 안 나요? 날 거요? 지하층, 지상 부속용 주차장, 피해 안전구역, 대피공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면 이건 제해서 계산한다고 그랬죠? 자, 아무튼 이와 같이 건폐를 용적률을 적용할 때는 하나의 대지 면적이 특정돼야 돼요. 그때 하나의 대지란 이런 것을 말한다라고 뜻이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을 보자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때 그 법의 이름을 알았어요. 무슨 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눠진 토를 말한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그 법의 이름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땅을 하나 사고 판다, 중개를 해준다. 그때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어느 쪽에 땅이 있는데 도면 보니까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그리고 뭐 이렇게 땅들이 있어요. 도면상 일반적인 토는 지적도에 이렇게 딱딱 토지의 경계를 표시해 놓고 있고 산은 임야들을 통해서 표시해 놓고 있죠. 그렇죠? 아직 공부 안 하셨죠?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한다. 아무튼 그래 이것을 이렇게 도면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 한 필지라고. 한 필지. 몇 필지라고요? 한 필지. 필지 앞에는 아라비아 숫자 1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한글 앞에는 1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그래 아까 대지란 할 때 이것은 하나의 대지란 그 말이에요. 한 개의 대지란 그 말. 알겠죠? 한 개의 대지란 것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눠진 토지를 말한다. 이게 바로 한 필지, 한 필지. 몇 필지다고? 한 필지. 그래서 한 필지를 하나의 대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 한 필지를 하나 샀다.
중개됐다 그러면 이거 이 면적 대비 건폐를 적용하고 용적을 정해서 건물 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대지가 되니까. 알겠죠? 이게 1000제곱미터다. 그러면 1000제곱미터다. 그러면 한 필지 사가지고 그 하나의 대지로서 인정받아가지고 그 건물 지으려고 한다. 건폐율이 50% 이하다. 그러면 건축면적 500이 채되고 용률이 200% 정된다. 그러면은 바로 대지면적 1000일 때에 이것을 2배까지 이걸 확보할 수 있으니까 2000까지 연면적 확보할 수 된다. 그 말이죠. 그때 각종 바닥면적을 싹 합해서 2000까지 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바닥면적 속에 지하층이 있다면 그거 빼고 지상의 부속력 주차 때문에 그거 빼고 피난 안전구역 대평화가 있다면 그거 빼고도 2000제곱미터까지만 건축해라라는 것이 용적률 제도라고 그랬죠. 그때 이 하나의 대지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한 필지하고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외해가 있어. 이렇게 5필지가 있는데 여기 봐봐요. 5필지가 있는데 아파트 현대건설에서 이거 땅 저한테 다 사들여 버렸어. 사들여 가지고 이걸 여기다 바로 아파트 300세대 건축하겠다라고 바로 주택법상 그렇게 하겠다라고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사업계획서 받아서 여기다 주택 부대 봉사를 넣겠다라고 승인을 받으면 그걸 한 개의 주택단지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한 개의 주택단지. 그래 이거 도면 보니까 5필지인데 여기다 아파트 아까 그렇게 5동 지겠다라고 사업계획서 받아서 그러면 주택법상 이것을 한 개의 주택단지라고 해. 뭐라 한다? 한 개의 주택단지. 이것을 하나의 대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 하나의 대로 인정을 해줌으로써 여기 1000이다 5000제곱미터라고 가정합시다. 거기에 바로 건폐율이 50% 정도면 이것에 2500까지 건축면적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2500을 각각 동에다 분배해서 건축면적 확보해서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2필지 이상의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대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 그런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해가 나옵니다. 알겠죠? 대통령 정함에 따라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렇게. 그게 말 중에 있으며 근데 시험에서는 없다 이렇게 잘라버렸어. 그럼 틀리겠어요? 없다 그럼 틀리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하나의 대로 인정해 줄 수 있다. 2필지를 합해서 3필지를 합해서 그 이상의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만 봐두시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원칙은 한 필지하고 하나 대가 된다 했는데 지금 예외적으로 2필지 이상의 필지를 하나 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경우가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 6가지 경우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 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도면상 보니까 이게 한 필지 도면상 근데 면적이 2500제곱미터예요. 이렇게 아니면 3000제곱미터 3500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근데 이게 농지에 농지. 뭐다? 농지. 지목 보니까 천이에요, 천. 이렇게. 그때 또 여기 또 한 필지인데 지목 보니까 산이에요, 산. 임야예요, 임야. 이거 뭐 5000제곱미터 이렇게 돼요. 그때 여러분이 이 농지 사가지고 여기다 다 건물 지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측량해서 여기다 내가 농가주택 하나 조그만하게 지어놓고 옆에 있는 농지 농사 지면서 조그맣게 바로 그 농사 지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주택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여기다 주택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측량해 가지고 한 필지 일부에다 측량해서 여기다가 한 700 정도만 주택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만 농지 전용 허가 좀 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 측량해 가지고 한 필지 일부 이해돼요? 그래서 농지 허가를 여기 받았네. 그러면 이걸 주택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한 필지 일부 중 농지용 허가를 받았던 700만 하나의 대의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 여기다 농가주택 지겠다 그러면 건축을 받아서 농가주택 건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하나의 대의가 되니까 700제곱미터 대비 이 대지의 건폐율이 20% 인정된다 그러면 20%면 이것을 20%만 건축면적을 집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20이면 아무리 커봐야 140제곱미터. 그렇죠? 건축면적. 2,7은 14. 140제곱미터 크기로 건축면적 확보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된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필지 일부를 하나 대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또 여러분이 여기 산지 샀는데 산지 전용을 하려면 여기다 산지 허가를 받아야 돼. 여기서 산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이거 다 전용하려면 허가 받아서 전용할 수 있지만 전용할 때 그냥 허가 내주는 거 아니에요. 돈 내라고 해. 바로 이 산지 전용하면 산지는 전용해서 땅값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다른 용도 바꿔진 건 산 아니겠죠. 다른 용도 바꿔올 거 아니에요. 개발을 통해서. 그러면 다른데 산 조성할 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좀 돈 좀 내다 이렇게 해요. 이걸 대체 산림 조성비를 하는데 이걸 내야 돼. 이걸 내야 돼. 응? 산지전 허가를 받아서 전용하려면 이걸 내야 돼. 이거. 이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 받아서 전용하려면 농지 보존 부담을 내야 돼요. 제곱미터당 30을 내야 돼요. 개별 공시에. 그래서 그 농지 전용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 전용할 필요가 없겠다 싶으면 일부만 전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산지도 똑같아. 그때 산지 한 필지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한 1000점부터 전용하겠다 해서 산지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받은 부분만 한 필지의 일부지만 하나의 대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 원래 한교대지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눠진 토지를 말한 것이 원칙이다. 즉 한 필지가 곧 하나 되기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외에도 있다. 두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로 할 수도 있고 일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도를 새겨두시면 훌륭하겠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적용 대상행위가 나 있죠. 건축법을 적용받는 대상행위가 대표로 건축행위가 있고 대수선행위가 있고 용도 변경이 있는데 아까 용도 변경을 봤죠. 자, 건축행위를 보겠습니다. 이 건축이 올해 이 2020년도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데요.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한다라고 할 때 건은 세울 건, 축은 축조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축조해서 세우는 게 건축행위인데 우리가 건축행위 하려면 때로는 허가받아야 되고 때로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때 건축이 뭐냐? 바로 5가지 행위를 포함한다. 5개 뭐냐?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기초적입니다. 가정. 그래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그것다 줄 것이고 마지막에 이축하면 틀리고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게 함정이요.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이축하면 틀립니다. 이축하면 틀리니까 옆에다 이축 써서 X를 치면 그분은 합격. 아직도 멍 때리고 있으면 그따 써놓으세요. 나는 멍 때리고 있다 이렇게. 자, 뭐가 나면 틀린다고요? 그래, 그게 함정이란 말이에요. 함정. 그래서 시험에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요. 맞아, 틀려요? 틀리죠? 그것 주의할 파트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건축이라는 용어 속에는 바로 용도 변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건축물로 용도 변경은 건축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요. 맞아, 틀려요? 틀리죠? 건축에는 몇 개밖에 없다고요? 5개. 뭐 있냐? 아까 있죠?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 이 건축물의 건축 꼭 시험에 나오는데 건축은 크게 5가지 행위를 내포한다. 새로 축조한다. 신축. 그 다음에 늘려서 축조한다. 증축. 철거하고 다시 세운다. 이걸 개축. 멸시된 거 다시 축조해서 세운다. 재축. 옮기리 굴전 이게 이전인데 옮겨 굴려 세운다. 이전. 끝.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간단하죠? 5개. 그래
이거 머리에다 넣으려면 신증 계제의 신증 계제만 건축행위에 속한다. 알아십시오. 신증 계제. 그리고 이축이 아니다. 주의. 그 다음에 이제 시험권으로서 각각의 의미를 짝짓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신축이 뭐이고 정축이 뭐이고 계축, 재축, 이제 무엇인가 이렇게 짝짓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쉬운 것부터 체크하면서 들어가겠는데요. 이축부터 봅시다. 미안해. 이전부터 보겠는데 이 이자가 무슨 이라고 그랬어요? 한자로. 옴길이, 전자는 구를 전 이렇게 되거든. 자, 이전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됩니다. 자, 이 기존건축 있는데요. 이 기존건축물 안에 주요 구조부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 이 주요부를 해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때 체크. 해체하지 않고 그 말 중요해요. 해체하고 그러면 틀려버립니다. 해체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옮길 때요. 같은 대지, 기존에 건축물을 썼던 그 같은 대지 안에서 옮겨야 돼요.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옮기는 것을 이전한다. 이게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옮기는 것을 이전한다. 그래서 만약 이 다른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다른 대지로 이걸 옮겼다. 다른 대지로. 그러면 절대 이전 아닙니다. 어디로 옮겨야 된다고요? 같은 대지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같은 대지. 만약 다른 대지로 옮겼는데 이 대지가 나대지했다. 깨끗한 대지했다. 여기다 깨끗한 대지에다 옮기면 이건 신축이 돼요. 신축. 근데 기존에 건축물이 있었던 대지로 이렇게 옮겼다 그러면 정축이 되는 것이고 그냥 나대지 옮기면 신축이 되는 것이지 이전이라 하지 않는다. 이전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꼭 확인해야 된다. 반드시 주요 구조부는 해체하지 말 것. 해체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같은 데서 옮겨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알겠죠? 간단하죠? 이때 옮기는 방법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옮기는가요? 이것은 질문하지 마세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3분 들어 있었는데 그분들 다 떨어졌어요. 예, 가르쳐준 것도 지금 머리 늦게도 바빠 죽겠는데. 자, 다만 그래도 공부해 죽겠는데요. 그럼들 중장비로 옮기면 돼요. 중장비로. 그 다음에 이제 정추로 합니다. 이 정자가 늘리다 정입니다. 한자로. 늘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정축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기존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늘릴 수가 있겠는데 늘 때 4가지 중 하나를 늘리면 정축입니다. 4가지를 기하는 것이 시험 공부입니다. 뭘까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건축 면적 하나, 연면적 둘, 층수 셋, 높이 넷. 이걸 기하지 못하면 이건 맞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건축물을 썼는데 그 건축물의 건축 면적을 늘리거나 연면적을 늘리거나 층수를 늘리거나 높이를 늘리면 정축. 4가지 하나. 알겠죠? 시험에 나왔네요. 맞은가 보세요. 창문 틀을 늘리는 것은 정축이다. 창문 틀 없죠?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4개를 똥하셔가지고 4개를 머리에다 넣는 것이 시험 공부다. 만만치 않죠? 이렇게 나오면 맞은가 봐요. 기둥을 2개 늘리는 것은 정축이다. 맞아 틀려요? 기둥 없잖아요. 자, 4개를 머리에다 넣으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축하고 재축을 묶어서 비교 이렇게 쓰세요. 비교. 그래, 이 계축 뭐이고 재축 뭔가 이걸 비교하시란 말입니다. 이 계축이라고 하는 것은 계자가 고칠 개입니다. 한자로. 그래, 인간이 기존 건축을 썼는데 이렇게 기존 건축을 썼는데 이걸 고치기 위해서
뜯어냅니다. 이걸 철거라고 그래요. 철거 찾아보세요. 이 말의 핵심 용어니까. 그래 계축이 되려면 뭐가 꼭 보여야 되냐? 철거가 꼭 보여야 일단 계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알겠죠? 핵심 용어가 그거니까. 그리고 재축이 되려면 이렇게 여기에 기종호춤이 있었는데 한 동, 두 동, 세 동이 있었다 합시다. 이렇게. 이 기종호춤이 있었는데 이게 천재지변. 천재가 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재앙, 하늘천, 재앙재.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재앙인 폭설, 폭우에서 건물이 틱! 이걸 천재라고 그래. 알겠죠? 지변, 땅지자, 땅에서 일어난 별난, 지진, 해일 이런 것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 힘, 인간의 힘이 가해진 겁니까? 자연적 힘이 가해진 겁니까? 자연적. 그렇죠? 천재지변, 그 밖 그 재해로 여기다 체크, 재해로 멸실. 그것다. 이 말이 나왔다 그러면 바로 재축이 떠올라야 돼. 알겠죠? 재해로 멸실하면 재축. 멸실한 것은 인간의 의사 무관하게 건축물이 폭삭 날아가는 겁니다. 알겠죠? 멸실이 나왔는데 개축이다 그러면 맞아 틀려요? 절대 틀리죠? 철거가 나왔는데 재축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틀리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렇죠? 자, 그래 철거가 나올 때 뭐가 떠올라야 된다? 개축. 재해로 멸실할 때 이게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재축. 이것부터 먼저 짝짓기.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개축이 뭐냐? 그러면 개축이란 건축물의 전부, 기존건축물이 있는데 전부가 됐던 또는 일부가 됐던 철거해요. 철거. 뭐 한다? 철거. 이때 전부 철거하든 일부 철거는 철거래. 일부 철거한 선 그 건축물 내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이런 네 가지 세 개선을 철거한 것을 말하는데 아무튼 그거 놔놓고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여기 보세요. 철거하고 그 대지에다가 종전과 같은 규모로 이렇게 다시 축조하거나 더 적게 축조하는 것도 개축이 개축. 이해됐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 기종을 썼는데 이걸 전부 철거하고 건축물 없는 대지가 되게 한 후 종전보다 더 크게 축조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더 크게 졌다 그러면은 이것은 신축이 된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더 크게 지면 뭐다? 신축. 종전과 같은 범위에서 축조하면 개축.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그 말은 같거나 적게 이걸 내포하고 있어요. 알겠죠? 종전의 규모를 더 초과해서 크게 지면 뭐가 된다? 신축.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축 보겠는데요. 이 재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종을 쓰면 이렇게 세 동이 하나의 대지 안에 있었어요. 여기 보셔봐. 이 1동, 2동, 3동 이렇게 세 동이 있었는데요. 각층 바닥면적 크기는 이것도 1층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이건 단층인데 100. 이 한 동의 각층 바닥면적 크기를 연면적이라 합니다. 연면적이라 합니다. 이 1동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입니다. 2동의 연면적은 단층이니까 이건 100제곱미터입니다. 이것도 단층이니까 연면적은 100제곱미터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하나의 대지 안에 연면적 이걸 싹 합계하는 것을 연면적 합계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연면적 합계 의미 알겠죠? 연면적 합계는 얼마인가요? 400입니다. 자, 이런 상태였는데 천재 지변이 발생했습니다. 재해로 싹 멸실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시 축조합니다. 어떻게 축조하냐? 이대로 똑같이 복원시킬 수 있어요. 종전과 똑같은 범위로 바로 이 연면적 400제곱미터 범위에서 다시 축조할 수 있어요. 이것을 재축이라고 그래요. 여기 봐봐. 이때 한 동 안 세우고 그러면 두 동만 세우잖아요. 그러면 연면적 300이죠? 그래도 재축. 이해되죠? 여기 봐봐요. 종전의 연면적기가 400이었죠? 다 이게 멸시해서 없어졌어요. 근데 다시 축조했는데요. 이걸 단층으로 하나 만들고 이것도 단층으로
단층으로 만들고 한 동 더 넣어가지고 이것도 단층으로 했는데 100으로 했어. 그러면 연매작계는 얼마예요? 400이죠. 이 연매작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동수 대비 한 동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이때 종전 연매작계를 초과하면 이것도 재축을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또 여기 봐봐요. 아까 세 동이 있었는데 다 멸시됐고 연매작계 400이었는데 다시 축조할 때게요. 이거 이렇게 하지 않고 아까 이거 원래 멸시되기 전에 2층짜리 했잖아요. 근데 여기다 올렸어. 그래 100에서 여기 3층을 올리고 100. 그러면 연매작계는 그래도 얼마밖에 안 돼요? 400밖에 안 되죠? 근데 기존에 대비 층수 올라갔죠? 그러하더라도 종료는 연매작계 범위라면 이것도 재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재축. 그런데 여기 보시봐. 아까 연매작계가 400이었는데 멸시되기 전에 이번에 멸시된 후에 여기다 건물을 한 동을 딱 세웁니다. 적법 절차를 걸쳐가지고 한 동을 딱 세운데 이렇게 해버렸어. 그러면 연매작계가 얼마 돼버렸어요? 600 됐죠? 기존의 연매작계를 초과해버렸죠? 그래? 천재지변 그 밖의 죄로 멸실되었는데 그 대지 내에서 종전의 연매작계를 초과해서 더 크게 축조했다면 그때는 재축이 아니고 신축으로 간다. 이렇게. 알겠죠? 이걸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된 걸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신축은 두 가지 경우수 조금 전에 했습니다. 아까 했죠? 두 가지 경우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 이것도 신축이 돼요. 이 대지에 건축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 이걸 세자로 뭐라 할까요? 나대 주셨습니다. 그래,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나대라는데 나자가 한자로 뭐냐면은 벌거벗을 납니다. 알겠죠? 그런 나대겠다. 건축물을 새로 축조한다. 새로 신해서 이것도 신축. 알겠죠? 그리고요, 이것도 신축임을 알아두셔야 되겠는데 원래 이 대지에 이랬던 겁니다. 여기 보세요. 원래 이렇게 주인공인 주택이 하나 있었어요. 주택. 그리고 주택 내부에도 화장실이 있었지만 대문 옆에도 하나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조그마하게 화장실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이때 이 하나의 대지 안에서 주인공인 주택이 바로 주된 건축물이 되고요. 주된 건축물이. 그리고 이 화장실 건물은 부속 건축물을 합니다. 부속 건축물. 뭐라 한다? 부속 건축물. 부속 건축물 뜻이 이렇습니다. 부속 건축물이란 같은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다, 떨어져 있다. 분리된 부속용도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으로 이용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이다 이건데요. 이랬던 것이었는데 바로 이게 어떤 이유가 됐든 없어졌어요. 이렇게. 뭐만 남았냐? 부속 건축만 남았어요. 부속 건축만 남아있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의미 없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사실상 나와있다지고 똑같이 취급해버립니다. 법적으로. 이해된가요? 이거 봐봐. 이걸 의인화시키면 이러는 거예요. 아까 주된 건축물이 여기에 궁궐이라면, 청와대다 궁궐이라면 주된 건축물 왕이었어, 왕. 이건 신하였어, 신하. 왕이 사라졌다 그러면 신하 의미 있는 존재예요? 아니면 의미 없어요? 의미 없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알겠죠? 이 친구가 숨어 있어도 법적으로 의미 없는 존재예요. 그러듯이 똑같아. 이렇게 주된 건축물 살았다면, 부속 건축물이 있다면 의미 없는 존재다. 여기 봐봐요. 이렇게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이렇게 축조했다. 이것은 신축을 한다. 이게 뭘 한다? 신축.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뭐다? 신축. 증축이다. 그러면 틀려요. 신축이다. 그런데 이러면 또 상황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가정해봐요. 먼저 올해 여기다 단독택을 예쁘게 건축했어. 한 50평짜리. 평이란 말 써서 안 되지만. 그래, 이렇게 단독택 딱 건축해서 이용하는데 내부에도 화장실 있지만 밖에도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다 하나 더 할 수도 있겠죠? 건폐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여기다 조그마한 건축 면적 잡고 화장실을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주된 건축물 먼저 건축해 놨다. 건축 면적 바로
건축면 50평 잡아놓고 평이라만 써서 안 되지만 아니면 그냥 300 잡아놓고 300 정도.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기다 부속건축을 축자한다. 나중에 부속건축을 축자하면 하나의 대지 안에서 건축 면적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되니까 이때는 증축을 하는 거 증축. 주된 건축 먼저 들어서 있고 나중에 부속건축을 축자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증축. 근데 부속 건축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 축자는 뭐다? 신축.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기서 알아둘 것은 이 정도. 알겠죠? 자, 그래 다시 한번 정축이란 기존건축이 있었는데 기존건축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 그 다음에 2절이란 기존건축이 있었는데 기존건축의 주요 고집을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서 그 위치만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그 다음에 개축이라는 것은 철거 갖고 봐야 된다. 철거. 그래서 기할 때는 개철이다 이렇게. 지금이 한참 개철이잖아요. 시골에 개가 막 논바닥에 나와서 막 때를 져서 놀고 있는 철이 개철이 되는데 지금이 한참 그럴 때입니다. 한방 팍팍 내릴 때 많이 그러잖아요. 시골에 있는 개들. 개철이다. 이렇게. 개철이다. 철거하면 개척. 그래서 건축물로 전부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다 종전과 같은 범위에서 다시 축자하면 개축. 전부 철거하고 종전보다 더 크게 축자하면 신축. 자, 재축이라는 것은 바로 기존 건축물이 천재별 그 밖의 재해로 멸시되었고 그 대지에다 종전의 연매작계 범위에서 다시 축소했다면 설령 동수, 층수, 높이 중 어느 하나가 좀 초과했더라도 건축법령에 맞게 다시 축소하면 재축이지만 이걸 초과했다. 천재병 그 밖의 재해로 멸시된 그 대지에서 종전의 연면잡기를 초과해서 더 크게 되면 신축. 건축물 없는 나대지에 새로 건축물 축장도 신축. 부속 건축물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 축장도 신축이다. 여기까지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축 행위를 할 때 우리 일반 사인들은 허가 받을 것은 허가 받아야 되고 경한 것은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하고 지자체는 건축에 따른 협의를 허가권자에게 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음에 공부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수를 보겠는데요. 이 대수는 크게 고치는 거예요. 뭐다고? 크게 고치는 거. 이 대선도 바로 오른쪽에 8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8가지. 몇 가지가 있다고요? 8가지. 그래, 바로 그거 보면 다가구택의 가구간 경계벽을 다주택의 세대한 경계벽을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수선편 것도 대순이고 내랩벽을 증설했지 그 벽면적을 3.5 이상 수선편 것도 대순이다. 기둥 1개를 증설했지도 대선. 수선하고 병할 때 3개 이상 해야 돼요. 몇 개 이상? 3개 이상.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뭐라 한다고요? 대수선 이렇게 일단 받으시고 넘어가셔서 쭉 넘어가셔서 저 뒤에 용어 요청이 몇 개를 좀 보고 마치겠다 이건데요. 371페이지. 371페이지 보시면 371페이지. 용어 요청에서 지하층, 거실, 주요 구조부 나와 있죠? 찾았나요? 자, 거기 보시면 지하층의 정의가 나옵니다. 이건 시험에 나오니까 좀 잘 알아두십시오. 371페이지. 지하층 371페이지. 그리고 거실 3번 주요구조부. 특히 주요구조부는 별표 5개가 들어가야 돼요. 지하층하고요. 지하층. 그래, 이런 것들은 시간 있을 때 자주 읽어가지고 자기 것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371페이지 찾았나요? 그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층이란 말 나오고 그 다음에 거실, 주요 구조부. 먼저 주요 구조부터 체크해 볼까요? 주요 구조부. 이 건축물을 구성하는 부분 중 중요한 부분이 주요 구조부가 되겠죠? 주요 구조부는 6개가 있어요. 6개를 머리에다 넣으세요. 내력벽하고 기둥하고 바닥하고 버하고 지붕틀
주계단한다. 그 용어 정의니까요. 이렇게 말을 만들어봐요. 이렇게 해놔요. 공부할 이렇게. 주요 구조부 따당 강조해놓고 란. 주요 구조부란. 그대로 이제 읽어보면 돼요. 6개 줄 닦아놓고 그 6개를 머리다 넣어요. 그게 한문적 과목이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한문적 과목입니다. 이런 건 출제하면 점수 주기에서 냈죠. 그래도 틀렸다면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렵겠죠? 그렇죠? 너무 쉬운데. 자, 그래 그걸 내랩벽 할 때 내에다 동그라미, 기둥할 때 기 동그라미, 바닥할 때 파, 포할 때 포, 그 다음에 지붕틀, 주계단 할 때 이렇게 동그라미 쳐 머리자. 이걸 머리다 넣어야 시험장에 써먹지. 그러면 못 써먹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머리자 해가지고 그래 기할 때 뭐라고 하냐? 무엇을 내게 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내게 하자 이렇게 내게 하자 할 때 내게 하는 친구들 보면 어떻게 머리가 똑똑한 애들이에요? 멍청한 애들이에요? 그거 나오죠. 바보라고 나오잖아요. 내기 바보. 내게 하는 친구들 바보들 많아요. 바보들. 주로 이 바보들 중에는 누가 또 바보들 많냐? 땅만 몽땅 가지고 있는 땅거지들. 그게 바로 지주거든. 네? 그래 내기 바보 지주. 내기 바보 지주. 내기 바보 지주. 암기할 때 이렇게 해요. 뭐라 한다? 내기 바보 지주. 내기 바보 지주. 그래 저한테 강의 받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제 나면 1초도 안 걸렸다고 그래요. 1초도. 그래 이걸 이렇게 하지 않으면 써먹지 못해요. 시험장에서. 뭐라 한다? 내기 바보 지주. 자 이제 뜻은 이래요. 봐봐.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벽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설계 도서상 철근 가운데다 두고 리모컨으로 콘크리트 쳐버리라.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받도록 하자라는 벽이 들어갑니다. 그 벽을 내력벽. 그래 그냥 내력벽 하지 않고 벽 하면 틀려겠어. 벽 하면 주요 구조부 아니에요. 뭔만 기다고요? 내력벽. 내력벽. 이 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내력벽이 있고 이 외곽에 있는 바깥쪽 건물 바깥쪽에 있는 창문 있잖아요. 창문 필요치 않으면 뜯어가지고 벽돌 쌓고 미장구에서 벽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벽은 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으로서 비내력벽이라고 그래. 그런 것들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에요. 알겠죠? 뭔만 기다고요? 내력벽만. 그 다음에 기둥 있죠? 기둥. 이 건물 세울 때 설계 도면을 보면 이렇게 기둥 세우도록 딱 됐단 말이에요. 기둥과 기둥은 바로 주요 구조부예요. 근데 이 기둥이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지면 건물 붕괴되죠? 그래서 건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기둥과 기둥을 물어주는 게 들어갑니다. 이게 보라고 그래. 그래서 기둥하고 보는 주요 구조부라고 그래. 그런데 이 기둥과의 거리가 멀면은 이게 보가 끊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받쳐주는 기둥이 하나 들어가요. 이걸 사익기둥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사익기둥은 주요 구조부 아니다. 그냥 기둥만 기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사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기둥 넣었다. 또 기둥 넣었다. 이거 주요 구조부죠. 버리지 않도록 포 들어간다. 근데 포 넣고 기둥 딱 해놨어. 근데 이쪽으로 넘어가고 저게 저로 넘어가다 그러면 이거 건물 또 붕괴되죠? 그래서 포와 포가 버리지 않도록 여기다 또 물어주는 포가 들어가. 이걸 작은 포라고. 이거 봐봐요. 포와 포를 물어주는 포가 들어간다. 이게 뭐라고? 작은 포. 작은 포는 주요 구조부가 아닐까? 아니다. 알겠죠? 아니다. 포만 기다. 그 다음에 이건 바닥이에요. 바닥. 이 건축물 건축할 때 여기 땅바닥이 있다. 1층 바닥에 들어가죠. 2층 바닥, 3층 바닥, 4층 바닥 이렇게 들어가. 바닥은 주요 구조부예요. 근데 땅바닥에 붙어있는 이 바닥을 최하층 바닥이라고 그래요. 최하층 바닥은 더 이상 꺼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닥 중에서도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 아니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그 다음에 지붕을 올리기 위해서 틀을 넣어. 지붕 틀은 주요 구조부면 지붕은 아니다. 이걸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계단, 우리가 지금 이용하는 이런 계단 있잖아요. 그걸 주계단이라고 그래. 주계단은 주요 구조부인데 여기 봐보세요. 건물을 한자로 옥이라고 그래. 건물 위를 옥상이라 하죠. 건물 안을 옥내라 하죠. 건물 밖을 뭐라고 그래? 옥이라 하죠. 옥에다 설치하는 계단이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이걸 옥의 계단이라는데 옥의 계단은 주요 구조부 아니다. 주계단이다. 이걸 주의해야 돼. 그리고
해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어. 이걸 차단시킨다. 태양양자. 이걸 뭐라고 그래? 차양. 차양은 주요 구조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요 구조는 내래뼈, 기둥, 바닥, 보, 지붕들 죽여 다니는데 약조를 뭐라 하죠? 우리끼리? 내기, 바보, 지주, 끝. 이게 함재값이니까 꼭 받으시고. 거실. 아까 우리가 거실이라는 용어를 접했잖아요. 그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지통에다를 설치했다면 승강기 설치할 의무 면제된다 그랬죠? 그때 거실이 뭐냐? 거실은 이 같은 건축물 안에서 5가지 용도로 쓰고 있는 방이면 다 거실이에요. 거주 목적 하나, 그 다음에 오락 목적, 작업 목적, 직무, 집회 목적 이렇게. 그래서 암기 그것다 써놔요. 그 오작집. 그 오작집 이렇게 하나 써놔요. 야 거실 뭐야? 그러면 그 오작집이지? 그러면 끝나요. 뭐라 한다고요? 그 오작집. 그리고 연상하면 돼. 연상. 그 오작집. 알겠나요? 거실이 뭐다? 그 오작집. 시험에 나왔네요.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만을 말한다. OX. 틀렸죠? 만자가 들으면 틀린단 말이죠. 그러면 거실이란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을 말하지만 오락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은 거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맞아 틀려요? 틀리죠? 오락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 직무, 집회, 작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도 다 거실로 본다. 여기까지. 됐죠? 지하층은 설명을 많이 요합니다. 겹들여서. 그래서 오늘은 설명을 많이 해야 되니까 여기서 중단시키고 다음 주에 지하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거기다 표시해 놓고 지하층 하자 다음 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이 12월 6일 했죠. 그래서 거기에 지하층부터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마무리 짓죠. 없습니까? 없으면 마치죠. 자,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